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초.js 개강하게 됐는데 약간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은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교재 자체는 그 SM 상표법이라는 교재로 하게 될 텐데, 지금 제가 그 편집 자체는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인쇄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 부분까지는 제가 이제 교재를 제본을 한 거를 잠깐 드렸고, 아마 이번 주 정도 안에 완결이 돼서 드릴 것 같습니다. 이게 최대한 빨리 나오려고 했는데 저도 욕심이 나다 보니까 자꾸 편집을 계속 해가지고 조금 남았는데, 아무튼 최대한 빨리 완성된 책으로 볼 수 있게 제가 최대한 빨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기본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 이제 기초.js 강의를 듣게 될 텐데, 자, 일단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먼저 드릴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상표법 공부 방법론 이 책에 보시면 일단은 그 상표법에 대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정리해 놨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일단은 제가 기초.js를 저도 들어본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 들었을 때. 근데 그때 좀 명심을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 같은 경우에 제가 기본 강의 때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 같은 경우에 읽어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페이지부터, 그러니까 정확히는 3페이지라고 써있는 부분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이제 기본 강의를 한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1차 때까지 한 거로는 이론이 너무 수준이 많이 낮다 보니까 암기를 할 때 진짜 전혀 모르는 말들을 암기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기본 강의 때도 처음에 예시를 들어드렸었는데 들으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외운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4개의 숫자를 그냥 외우는 게 있고 생으로 외우는 게 있고,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두 가지 번호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지금 하려는 게 전화번호라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사 전문 업체를 운영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사 업체를 운영을 하면서 이사를 빨리 하게 해준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전화번호를 골라서 해봤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딱 이렇게 가리면은 이거를 바로 대답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한 번 정도 외웠다고 해도 금세 까먹기 때문에 정말 수도 없이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방금 뭐였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사를 빨리 해주는 이사팔이구나, 이게 생각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어나 문구가 있을 때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학이라는 건 당연하지만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법리이기 때문에 단어마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100%까지는 당연히 알 필요 없고 100%까지 알 수도 없긴 해요. 하지만 혼자 하다 보면은 알 수 없는 게 분명히 있고, 저도 수험 기간을 거쳐보니까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그렇게까지 깊게 설명해 주지 않아서 쌩암기가 되는 경우가 저는 되게 많아서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내가 나중에 강의를 하게 되면 최대한 이해를 많이 도와드리자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고, 뭐 기본 강의라든가 아니면 판례 강의라든가 전부 강의를 지금 최대한 이렇게 문구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아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상표법 같은 경우에 최대한 이해를 한다고 접근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암기가 아예 없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거를 얘기를 할 때 무지개 색깔이 뭐가 있어? 라고 물어보면은 저희가 무지개 색깔을 이해하고 있는 건 딱히 아니잖아요. 근데 빨주노초 파남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거를 말하라고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알상스 이런 걸 말한다고 해보면 빨주노초처럼 빨리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뭐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넣는 데는 이렇게 이해가 수반이 되어야 저희 머릿속에 남게 되긴 하지만, 현출하는 연습은 분명히 꽤나 많이 하시고 여러 번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 기본 강의 때 저희가 해야 될 한 50%에서 한 70% 정도의 이해를 한 번씩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는 암기를 하면서 이거를 이제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한 대로만 쓰게 되면은 답안이 저희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라는 채점병을 써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기득들 실전 GS를 채점을 하고 있는데 대충 이해를 한 것 같아 보이긴 한데 키워드가 너무 달라서 이게
상표법을 제대로 공부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최대한 하고 그걸 바탕으로 뱉어내는 숙달 연습을 최대한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꼭 제 걸 안 들으셨어도 뭔가 기본적인 공부를 한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자꾸 생각을 해보시면서 암기는 여러 번에 걸쳐서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한 번만 조금 팁을 드리면, 저도 이제 이렇게 많은 판례들을 외우면서 많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진짜 양이 많은 과목이다 보니까 외울 때 팁이 뭐가 있는 거냐면, 일단은 한 번에 외울 수가 없다라는 것부터 전제를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막 신나게 외워요.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외운 다음에 까먹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바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는데, 원래 법은 여러 번에 걸쳐서 외우는 겁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바보가 아니라는 거 이제 주의해 주시고, 자, 아무튼 여러 번에 걸쳐서 외우는 거니까 지금 한 번에 걸쳐서 조금 외우고, 그 다음에 걸쳐서 조금 더 강하게 외우고, 그 다음에 걸쳐서 이제 숙달이 되도록 외우고,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게 뭐냐면, 그러면 처음에 외울 수 없겠구나 라고 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자꾸 머릿속에서 외우지 않고 그냥 읽기만 하게 돼요. 그래서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한 번 외우실 때 무조건 범위를 좁힌 다음에 그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가 있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소녀시대 판례가 아니고 2NE1 판례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거기서 그 성명의 사용 기간, 방법, 태양, 범위 등을 고려해서, 실정 등을 고려해서 사회 통념상 또는 지정상품과 관련된 거래사회에서 타인의 명칭이 널리 인식되는지를 판단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걸 외운다고 하면, 제가 그때 기본 강의 때 설명을 어떻게 드렸냐면, 원래는 이렇게 사회 통념상 널리 인식되는 것만 했었는데, 이 판례에서 추가적으로 문구를 뭘 했냐면, 지정상품과 관련된 거래사회에서 널리 인식된 거를 포함한다라고 판시를 해줬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있다라는 의미를 이해를 한 다음에 외우실 때 먼저 이 두 개부터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밀한 요소니까 뭐 기간이 길어야 된다, 뭐 태양을 고려해야 된다, 실정을 고려해야 된다, 이건 약간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다 외워야지라고 접근하면 전부 다 숙달도가 5%밖에 안 돼서 머릿속에 안 남아요. 근데 쫙 한번 읽어본 다음에 사회통념상, 그리고 지정상품과 관련된 거래사회에서 타인의 명칭이 널리 인식까지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이거를 50%까지 외우고 대신에 이거를 1, 2%씩만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중을 해서 이거를 외우게 되면 다음에 돌아왔을 때 이게 얼핏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보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성을 해가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강약이 있어야지 이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연습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앞에 거를 공부를 쭉 해보시게 되면은 이걸 알 수 있어요. 이제 두꺼운 뭐 민사소송법 교과서나 상표법 이런 판례집을 시험 전날에 1회 독을 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두꺼운 책을 전날 다 보게 되냐라고 하면은, 정확히 말하면 안 봐도 된다고 확신이 드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책을 빨리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차 때도 두꺼운 민법 교과서라든가 아니면 뭐 특허법, 상표법 이런 교과서를 전날에 한번 쓱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는 한번 넘겨보면서 대충 떠올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하시게 되는 거냐면, 내가 이거는 떠올리기만 하면 된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면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농구를 하게 되는데, 저기다가 골대가 있다고 할 때, 평소에 연습을 할 때 30%밖에 안 들어가면 다음에 뭔가 여기 와서 슛을 넣을 때 들어갈 거라는 확신이 안 들잖아요, 당연히. 근데 제가 만약에 연습을 정말 많이 해서 95% 정도는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재봤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 자리에 서보면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100번 넣으면 95번이 들어가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것을 책을 회독을 할 때 안 봐도 된다는 확신이 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이거를 뱉어봤을 때,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뱉어보든 아니면 진짜 입으로 뱉어보든, 내가 이거를 확실히 뱉어서 성공해본 경험이 정말 많아야지 이걸 안 봐도 괜찮겠다는 확신이 들어요. 방금 이거를 사회통념상 또는 지정상품과 관련된 거래사회에서 널리 인식이라는 말을 제가 정말, 저도 이제 강사고 이걸 외운 순간이 있었겠지만
저는 이걸 정말 1년 후에 물어봐도 안 까먹을 자신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뱉어봐서 성공한 경험이 너무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험을 하셔가지고 외우면서 자꾸 외우다 보면은 이게 이런 감각이 분명히 들어요. 내가 이걸 안 봐도 되겠구나.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하면 생긴다? 자꾸 성공해본 경험이 있으면 생긴다. 그래서 그거를 늘려나가는